이어서는 저희 오늘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 갖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점검도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김장열 본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4분기 잠정 실적 뭐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그 안 좋은 게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수치를 어떻게 보세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이 최근에 3주 동안에 계속 거의 한 달 정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네. 주가가 그런 저항을 했던 거고 수치적으로는 7조 2, 3천억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지난 3, 4분기 때 9조 2천억이었기 때문에 무려 2조나 하락하는 거고요. 좀 그나마 좋게 나오는 것이 8조 근방, 7조 후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7조 한 계산적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7조 후반이 많기 때문에 7조 중후반이라 볼 수 있겠고 낮은 거는 7조 초반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2조 이상 빠지는 건 반도체 부문이 한 5조 초중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7조 한 초중반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네. 메모리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바로 애플 또 애플 비교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는 3조 거꾸로 되는데요. 반도체 전체가 한 5조 초중반이고 메모리는 한 3조 한 중반 정도.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얘기되는 게 한 8조 근처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반도체 삼성전자 토탈 다 한 게 하이닉스 메모리 하나보다 못하는 그러네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가서. 와,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전체 영업이익이 맞나 해가지고 잠시 살펴봤는데 네.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때 전체 영업이익이 네. 나오잖아요. 부문별은 안 나오지만 네, 그렇죠. 부문별로 예측을 해봤을 때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5조 원, 메모리 한 3조 원이고 전체 토탈로 따지면 7조 중반? 7조 중후반 네. 정도.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8조다라고 좀 낮아서 7조 후반.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이 정도로까지 차이가 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HBM이 가장 큰 거고요. HBM. 그러니까 메모리만 따지면 사실 메모리 하면은 거기서 D램을 100으로 했을 때 낸드가 한 50, 60%, 70% 되거든요. 오. 근데 이제 낸드보다는 D램이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낸드 마진은 보통 10% 초중반이면 D램 마진은 삼성은 한 30%대 하이닉스는 50% 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D램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네. D램의 한 40% 이상이 하이닉스는 HBM이고 삼성은 20% 초중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M의 엄청난 영업이익 차이, HBM에서 성과가 크게 달라졌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한 5조 나오는데 전체 반도체가 좀 나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저게 있어요.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게 한 1조 5천억 이상 적자예요. 적자. 그 적자가 내년 올해 말 정도에 그냥 흑자로 전환되면은 지금 7조 원 되는 영업이익이 한 10조 이상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습관적으로 상저하고를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올해도 이제 1분기까지 내려간다고 다 보고요. 이건 삼성도 하이닉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우리가 지금 7조 얼마냐, 8조냐 이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분기까지 이익은 빠진다고 보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왜 이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 효과 때문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른바 레거시, HBM 아닌 것들이 비수기거든요.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그 효과 때문에 1분기까지 내려가는데 2분기부터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2분기부터 이익이 반전해서 올라갈지 아니 2분기까지 좀 지지부진할지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월 중순을 맞기 때문에 확 들어가지 못하고 꿈틀꿈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까지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사업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메모리, 결국 HBM 쪽에 마진이 좋은 것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참 다행히도 2분기 기점으로는 그래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또 없어질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나 많이 보네요. 준다. 그게 포지티브한 뷰예요. 아, 긍정적인 예, 뷰예요. 그게 갈린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상조하고로 예측을 이맘때 하는 것이 예. 과거 제가 30년간 애널리스트 해보면은 거의 90%는 이맘때 연초에 포지티브하게 안 보면 언제 포지티브 봐요. 상저하고인데 일단, 예. 지금은 상저하고가 아니고
1, 2분기까지 늘어졌다가 하반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한 30% 이상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억눌려 있고 그럼 주가는 더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는 10월 달에 12월 달에 별로 안 빠지고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자사주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방어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HBM 좋은 소식 나오면은 언제든 또 10% 올라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또 한 5% 빠질 수 있고 지금 버러티리티가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말씀 주신 김에 일단 그 레거시 쪽 흔히 범용이라고 하죠. 이 범용 쪽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HBM인데 HBM 잠시 뒤에 얘기해보고 낸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전체 메모리에서 포션은 크지만 마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포션은 D램을 100으로 봤을 때 네. 낸드는 한 5, 60% 그렇죠. 5, 정도니까 60일 나머지가 이게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진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션이 크고 마진이 적은 상황에서 낸드 감산 효과가 나오는데 이건 뭐 별로 영향이 그럼 크지 않겠네요. 가급적이면 돈 많은 버는 것으로 좀 집중하고 싶잖아요. 네. HBM 쪽이나 D램 쪽도 뭐 DDR4나 5 쪽으로 가고 싶은데 생산을 캐파를 늘릴 수는 없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장 못한 것부터 조금 줄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보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낸드에서도 조금 우위긴 우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낸드 업체들이 좀 수익률이 더 작기 때문에 거기 키옥시아나 마이크론부터 감산했다, 웨이퍼 투입은 벌써 줄였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연말 연초거든요. 네. 삼성 하이닉스까지 감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 삼성 하이닉스는 아직은 흑자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확 적자가 가야지 감산을 할 그렇죠, 의미가 굳이. 있잖아요. 돈이 예. 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 업체까지 동반하는 감산의 여부는 한 몇 개월, 한두 달 더 있어 봐야 되는데 약한 업체부터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낸드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미래 돌파구로 꼽히는 HBM4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어제 델스왕 CEO가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HBM 테스트 성공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설계를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또 HBM4 두뇌로 꼽히는 로직 다이 테스트 생산도 개시했다 해서 저는 꿈이 아니라 이제 실현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스낭 CEO 얘기 들어보면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3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도 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건 아마 3E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게 10이단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오래 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니까 되겠죠. eventually. 근데 언제 되느냐, how soon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너무 늦으면은 그 삼성이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포션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늦게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히 우리 젠스랑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나친 그 기대를 조금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마이크론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해주는 게 필요한데 네. 삼성전자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하는 건 뭐 그 전에 1년 전에 했으니까 뭐 덕담 큰 비슷하게. 의미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새로 하라는 네. 거는 새로 설계하라는 건 HBM4나 그 다음 건데 그거 하려면 이제는 HBM4 자체를 개발하는 건데 HBM4 자체라는 HBM D램 자체도 설계가 1B, 1A, 1B, 1C 이렇게 있는데 원래 문제가 있는 다이였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다 지금 리워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리워크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진 스케줄이 언제냐? 보통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2분기 정도에 샘플이 들어가면은 그게 콜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거는 연말 이전에 나오면 다행이다. 근데 거기서 승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적으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설계된 제품이 나오는 게 연말 이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 내지는 반신반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살짝 얘기를 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제 이 코멘트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로직 다이는 HBM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 불가한데 하이닉스는 이거를 누가 하냐면 TSMC가 하고 하는데 삼성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 준비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원래 준비된다고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한마디로 특별한 건 없었다. 네, 그죠? 나쁜 건 약간, 아닌데 특별한 건 없었다. 뭐 네. 덕담 정도였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본부장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SK 하이닉스가 CES에서 16단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3E.
근데 지금 젠슨 황 CEO가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삼성전자를 향해서 밝혔던 거는 12단 그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갭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량 갖고 와야지 실적 방어 좀 돼서 우린 여기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맞나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삼성 하이닉스가 HBM3E의 12단이 도미넌트 할 겁니다. 이게 네. 지속적으로. 네. 하이닉 삼성전자가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물량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HBM3E 16단 한 거는 3E에서 16단이 도미넌트 한 게 아니고 HBM4 내년에 하는 HBM4에는 16단이 핵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 게임 내지는 생산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HBM3E에서 16단 너네부터 잘해봐.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물량보다는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닉스한테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제는 일단 네. 뭐 이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쉬어가긴 네, 맞습니다. 했는데 네. 뭐 마이크론 영향이나 뭐 이런 거 너무 우리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누구 우려고 다 필요 없어요. 네. 본인이 할 걸 잘하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나마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 대표주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패시브가 들어올 것이 말 것이냐 이런 거 있지만은 네. 스스로 할 걸 잘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방어주 같은 건 자사주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중하는 정책을 뭔가 혁신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말고도 또 하면은 조금 방어의 강도가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된다는 거 믿으면은 북밸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되거든요. 북밸류가 한 6만 원이에요. 북밸류 1배 하면은 ROE가 아직은 한 자리 중반밖에 안 나와서 북밸류 1배로 가는 것도 사실은 아주 빠르게 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은 이벤츄얼리 회사가 망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회복된다. 그게 5개월 뒤건 1년 뒤건 간에 그럼 북밸류라는 개념이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그 북밸류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요? 예, 북밸류 1배가. 근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언젠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ROE가 10%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1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ROE가 지금 7, 8%인데 10% 가는 가능성이 언제쯤 눈에 보일까? 첫째 조건은 1분기까지 내려가는데 이익이 2분기부터 올라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요. 2분기도 좀 까리까리하고 좀 평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6만 원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참, 그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어려워졌는데 뭐 그럼 지금 들어가서 2분기까지 뭐 기다려 볼 분들은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혹시 쉽게?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그때 들어가면 그럴 필요 없을 될까요?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주식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아. 미국의 엔비디아도 있고 수혜주는 TSMC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다른 옵션을 보자. 네, 그쪽에 변동성이 있을 때 그거를 싸게 사는 것이 당분간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미 팔기에는 애매해졌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들어가는 타이밍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 기세 뭐 당분간은 계속 되겠네요. 어저께 빠진 거는요. 네. 그저께 한 며칠 사이 10몇% 상승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 마이크론 그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 중에서 그 Gforce 뭐 RTX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네. 노트북 성능을 엄청 높이기 위한 그래픽 카드용으로의 약간의 신제품을 마련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게 GDDR7이라 해서 일단 D램을 쓰는데 네. 근데 그거를 마이크론 걸 먼저 쓰기로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HBM인데 네. 노트북 3월 달부터 그래요? 나오는 거기에 2,000불, 3,000불짜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에 메모리를 일단 G7이라 해서 그래픽 DDR7을 세븐. 네. 마이크론을 얘기했고 오늘 다시 물어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네네. 애매하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올라가면 삼성 하이닉스도 아마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을 했다는 측면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HBM 자체 콜되고 안 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그렇게 메가톤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용 쪽은 사실 PC랑 휴대폰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훨씬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큰데 예. 근데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거에 GDDR7에서 마이크론 먼저 했다는 거에 좀 그런 자존심이.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뭐 창신 메모리는 낮은 거에서 공격받고 높은 그렇죠. 레벨에서는 마이크론 거 써주고 아.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HBM만 가져가? 근데 우리 그거만 갖고도 가야 되는데 그런 네. 기분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반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빠지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SK. 같은 경우에. 네, SK 하이닉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소부장 쪽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소부장은요. 그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라든지 몇 가지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테크 이런 거는 PER이 25배 넘기 전에만 접근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 딱 거기 밑에 아니면 그 근처에 왔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네요. 네. 다만 하이닉스하고 밀접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는 밀리면 아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소부장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단순히 PR이 10배라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삼성전자 아까 하이닉스 말할 때 낸드 감산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HBM 말고는 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투자가 막 되는 게 아니고 HBM의 한도에 사는 건데 주가가 좀 최근에 한 20%서 올랐기 때문에 네. 대장주 한미 중심으로 눌릴 때 접근한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투자도 HBM 쪽으로 네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힌트까지 아주 반도체를 시원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반도체 이슈 있을 때마다 좀 모셔볼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